오늘 저는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7가지 문란함의 패턴을 공유하려 합니다. 특히 네 번째 패턴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첫 번째 패턴은 2달째에 나타났습니다. 미묘하지만 일관적이었습니다. 레베카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업무 이메일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알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그리고 지우는 걸 깜빡했다고 주장하는 데이팅 앱 알림들이었죠. 마커스는 그녀가 대화 도중에도 심지어 친밀한 순간에도 강박적으로 전화기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그 점을 지적하면 그녀는 웃어넘겼습니다. 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좋아. 이게 우리 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그것은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사냥이었습니다. 마커스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둘이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몇 분 안에 게시했습니다. 모든 식당, 모든 노을, 모든 순간이 콘텐츠였습니다. 그녀는 좋아요 수를 집요하게 확인하고 끊임없이 새로 고침을 했으며 반응에 따라 기분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반응이 적으면 짜증을 냈고 반응이 좋으면 황홀해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1시간 안에 그녀는 또 다른 도파민 주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커스는 다른 점도 알아차렸습니다. 레베카는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도 그를 부분적으로 잘라내거나 자신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캡션은 두 사람의 연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녀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중, 축복받은 기분, 좋은 바이브만. 그는 그녀의 인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 콘텐츠의 소품이었습니다. 그가 이 점을 언급하자 그녀는 그를 애정 결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정 중독은 소셜미디어를 넘어섰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레베카는 대화를 독점하며 모든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성취,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커스가 주목을 받을 때면 레베카는 미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며 주제를 바꿨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과 자기애성 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패턴은 관계 불안정성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한 파트너에게 정서적 투자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정이 내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독의 순환입니다. 마커스는 씁니다. 저는 그녀가 그저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는 외부의 인정 없이는 2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저와 함께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야 했습니다. 패턴이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만난 지 넉 달쯤 되었을 때 마커스는 모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베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몇 주 뒤에 완전히 다른 세부 사항으로 다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이미 결혼했거나 이미 깊이 투자했거나 이미 예방할 수 있었던 혼돈 속에 갇힌 뒤에야 깨닫게 되는 패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대학 시절은 맥락과 청중에 따라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에서 싱글 위주였던 것으로, 그러다 사실 그땐 내가 좀 거칠게 놀았지로 변했습니다. 이전 관계가 끝난 이유도 그 남자가 통제하려 해서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서로 멀어져서,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정착할 준비가 안 돼 서로 바뀌었습니다. 마커스가 부드럽게 그 모순을 지적하면 레베카는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왜 나를 취조해? 그녀는 상황을 뒤집어 그걸 알아챈 그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도록 가스라이팅했고 그가 잘못 들었거나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문란한 과거를 가진 여성들이 그 순간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맞춰 끊임없이 서사를 다시 쓰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건망증이 아닙니다. 계산된 이미지 관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버전을 받아들일지, 어떤 이야기가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할지, 어떤 서사가 너무 많은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커스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하는 남자가 아니라 이해심 많은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과거 파트너의 숫자는 누가 듣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3번의 장기 연애였다가 5번이 되었고, 그러다 20대 초반에 말하고 싶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솔직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마커스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레베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란의 파티, 수많은 원나잇 스탠드, 그녀가 자신은 까다롭고 관계 중심적이라며 했던 말들과는 정반대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꺼내자 레베카는 모든 것을 축소했습니다. 걔들이 과장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어. 하지만 마커스는 그녀의 눈에서 불편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커스는 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식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대해 일관된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현재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패턴 3. 경계선 무시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배타적인 연인 사이였습니다. 마커스는 그들이 진짜 무언가를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3번째 패턴, 즉 레베카가 다른 남자들과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들에게 그저 친구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자 직장 동료들과 단둘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보내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아주고 무해하다고 정당화하며 들뜬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시애틀의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수석 건축가로 일하는 37살 마커스라는 시청자로부터 이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운동을 즐기며 19개국을 여행했고 누가 봐도 정서적으로 지능이 높은 남성입니다. 마커스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레베카는 그가 불안해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나 못 믿어?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난 남사친도 있을 수 있어. 네가 그걸로 위협을 느낀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녀는 그의 지극히 합당한 경계선을 나약함이나 통제적인 행동의 징후처럼 느끼게 만들며 가스라이팅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문란한 과거를 가진 여성들은 종종 주변을 맴도는 남자들, 즉 어장 관리남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관심과 인정, 그리고 예비 옵션을 제공하는 남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우정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비상대책을 유지하는 것이며 당신의 불편함을 불안감으로 포장함으로써 그 대책을 가질 권리를 방어하려 합니다. 마커스는 매번 물러섰습니다. 질투심 많거나 통제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심해졌습니다. 레베카는 친구들과 외출했다가 새벽 2시에 들어오면서 문자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얼버무렸습니다. 마커스가 간단한 질문을 하면 레베카는 폭발했습니다. 나 지금 재판받니? 너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 이거 정말 숨 막혀. 마커스는 레베카가 그 없이 외출할 때 옷차림이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더 노출이 심하고 더 공을 들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갈 때는 최소한의 노력만 했지만 친구들과 나갈 때는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꾸미고 있었고 그 대상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경계 위반은
사생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레베카는 마커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한 내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사적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마커스가 특정 부분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내 친구들이야. 난 걔들한테 다 말해. 마커스는 발가벗겨진 기분, 침해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직감을 무시했어요. 그녀가 저를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으니까요. 마커스는 씁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불안감이 아닙니다. 그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태도는 세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관계에 투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옵션을 열어두는데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패턴 4. 감정적 혼돈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만난 지 9개월쯤 나타나서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시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레베카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혼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소한 일로 갑자기 싸움을 걸거나 마커스가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난, 애정과 친밀감의 철회, 그리고 뒤이어 그녀가 다시 애정 공세를 퍼부으며 안도감을 주는 극적인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마커스가 이 주기를 추적하기 시작하자 패턴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 여성들이 그토록 원한다고 말하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은 완벽한 남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패턴들을 놓쳤기 때문에 헌신적인 관계인 척 위장된 심리전을 3년 동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3주간의 평온함, 긴장의 고조, 폭발, 침묵의 시간.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다정하고 미안해하며 성적으로 강렬하게 돌아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커스는 안도감, 연결감,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4주 뒤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폭발은 언제나 불균형했습니다. 마커스가 1시간 안에 답장하는 걸 깜빡하면 레베카는 그가 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친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연애의 순간들이 감정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화해 또한 똑같이 강렬했습니다. 레베카는 몇 시간씩 울며 사과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과거에 트라우마 탓을 했습니다. 더 잘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애정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다정한 문자, 깜짝 선물, 하루에도 몇 번씩 성관계를 주도했습니다. 마커스는 이제 고비를 넘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관계심리학자들과 애착 전문가들은 물러남 이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면서 임상 연구에서 이와 정확히 같은 혼돈 사이클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남성들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관계에 몇 년을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패턴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헌신하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수년간의 임상 증거와 실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 완전한 프레임워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피해를 입은 후에야 보게 되는 연구 자료입니다. 이것은 애착 불안정에 뿌리를 둔 감정적 혼돈 사이클입니다. 문란한 과거를 가진 여성들은 종종 안정적인 애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매력과 연관지어온 강렬함을 재현하기 위해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 혼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방식이며 당신은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커스는 처음에 이 패턴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연애의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관계는 예측 가능한 혼돈의 주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여성은 안정을 느끼기 위해 6주마다 관계를 폭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사이클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마커스는 씁니다.
제가 안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안정감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렬함에 중독되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감정 실험실의 실험주였습니다. 패턴 5. 선택적 책임입니다. 1년이 지날 무렵 레베카의 패턴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싸움은 마커스의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경계선 문제는 그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을 배우기 위해 저는 3년이라는 시간과 4만 달러 그리고 제 정신 건강을 거의 잃어야 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싶었기에 눈에 보이는 패턴들을 무시했습니다. 모든 혼돈 사이클은 그가 그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아서, 가치 있게 느끼게 해주지 않아서, 올바르게 소통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택적 책임입니다. 이 패턴을 보이는 여성들은 긍정적인 모든 것, 즉 좋은 시간, 열정, 연결감에 대해서는 공로를 가져가지만 부정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투사합니다. 네가 원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어. 네가 달랐으면 나도 달랐을 거야. 마커스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혼돈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감정을 전혀 관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이 되었고 마커스는 모든 감정 노동을 하는 반면 레베카는 모든 감정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마커스가 자신이 발견한 패턴에 대해 의논하려 할 때면 레베카는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넌 항상 나를 비난해. 넌 내가 이 관계를 위해 하는 일들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그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나열하며 정기적으로 만들어낸 감정적 대학살은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물질적 제스처가 감정적 파괴를 상쇄했습니다. 레베카는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화해할 때조차 그녀의 사과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화내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기분 들게 했잖아. 그렇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네가 그러지 않았다면 항상 책임을 마커스에게로 돌리는 하지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가 틀렸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변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는 씁니다. 모든 문제는 저의 실패로 재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장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선택적 책임이란 그녀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결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턴 6. 성적 불일치입니다. 이 패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커스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초기에 레베카는 성적으로 모험심이 강했고 자주 먼저 시도했으며 열정적이고 탐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4개월쯤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관계는 거래적이고 드물고 의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상으로 이용하거나 처벌로써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녀는 그를 속물이거나 섹스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한 달은 일주일에 4-5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 달에는 마커스가 운이 좋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레베카에게는 늘 핑계가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피곤하다, 기분이 아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만 마커스는 그녀가 다른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위험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그것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져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무엇을 봐야 할지
알았더라면 만난 지 2달 만에 모든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나가 놀고 몇 시간씩 소셜미디어를 하고 여행 계획을 짜는 데는 에너지가 있었지만 그와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없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때도 레베카는 연결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후로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끝내려 했습니다. 열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커스는 육체적으로는 거기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재 중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 수가 많은 여성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성적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의 강렬함은 당신을 향한 진정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연기입니다. 당신이 갇혔다고 느끼는 순간 연기는 멈춥니다. 당신이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전략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성적으로 반했던 여자는 사라지고 친밀함을 집안일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매력이 없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로맨스, 데이트, 칭찬,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레베카가 여전히 다른 남자들의 인정은 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도발적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마커스 없이 나갈 때는 한껏 꾸몄습니다. 남자 동료들과 시시덕거렸습니다. 그녀의 성적 에너지는 존재했습니다. 단지 그를 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저를 가두기 위해 자신의 한 가지 버전을 팔았고 마커스는 씁니다. 안정감을 느끼자마자 완전히 다른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알아차리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연결을 원하는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패턴 7. 출구 전략 유지입니다. 마지막 패턴은 지나고 나서야 분명해졌습니다. 관계 전체를 통틀어 레베카는 출구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한 후에도 자신의 아파트를 유지했습니다. 어장 관리남들을 계속 활성화 상태로 두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늘 한 발은 문 밖에 둔 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마커스가 동거를 제안했을 때 레베카는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정쩡한 상태, 투자했지만 불안하고 헌신했지만 불확실한 상태에 가둬두었습니다. 이것이 출구 전략 유지입니다. 여성이 자신은 완전히 애착을 갖지 않으면서 당신만 붙들어두는 패턴입니다. 마커스는 레베카가 그를 자신의 삶에 완전히 통합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긴 했지만 늘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딱 한 번 짧게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나머지 세상과 분리된 채로 구획화했습니다. 여기 그의 이야기와 모든 것을 예견했던 7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1. 인정 중독입니다. 마커스는 시애틀 시내의 한 친구 미술관 개관식에서 레베카를 만났습니다. 그가 더 깊이 관여하려 하면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난 내 삶의 일부분은 분리해두는 게 좋아. 하지만 건강한 경계선은 배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레베카는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커스가 6개월 뒤에 여행을 제안하면 그녀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가 미래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현재 시제에 살았고 함께하는 미래를 결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커스를 끊임없이 불확실하게 만들었고 레베카가 줄 생각도 없는 확신을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커스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레베카는 그와 함께 있지만 진짜 함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옵션을 열어두면서 안정감, 자원, 그리고 동반자로서 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선택한 헌신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지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헌신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씁니다. 저는 플랜 S가 나타날 때까지의 플랜 A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녀가 결코 줄 생각이 없었던 헌신을 얻어내기 위해 제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계점. 3년차. 마커스는 레베카가 6개월 동안 전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부 인사가 아니라 친밀한 대화, 정서적 바람의 영역, 늦은 밤의 문자, 둘만의 농담, 마커스에 대한 불평들이었습니다. 추궁당하자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마커스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비난했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그녀의 배신을 발견한 그를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가 내 전화기를 훔쳐봤어? 그건 침해야. 난 이제 널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배신을 가져다가 그의 범죄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의 직감은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그가 옳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3년 동안 7가지 패턴 모두가 똑같은 메시지를 비명처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커스가 원하는 관계를 맺을 능력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근본적으로 헌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경계를 유지할 수 없고 혼돈과 인정, 출구 전략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커스는 끝냈습니다. 이별은 처참했습니다. 레베카는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떠나는 그에게 분노하는 것 사이를 오갔습니다. 눈물, 약속, 협박, 죄책감 유발 등 모든 조작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단호했습니다.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들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영구적인 혼돈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현실 심리학 형제 여러분, 마커스의 이야기는 문란함의 패턴이 관계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문란함은 단순히 파트너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29살의 마케팅 매니저, 눈부시게 아름답고 말을 잘하며 교양 있는 여자였죠.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그것을 신선하고 대담하며 자신감 넘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애착, 경계선, 책임감, 헌신의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 프로필을 의미합니다. 이런 패턴들은 깊이 없는 성적 관계를 반복하며 생긴 애착의 상처, 인정 중독, 자아 분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들이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고 파트너들을 빠르게 거쳐갈 때 그들은 방어 기제를 개발합니다. 인정 중독이 내면의 자존감을 대체합니다. 혼돈 사이클이 진정한 정서적 친밀감을 대체합니다. 경계선 무시가 취약한 연결을 대체합니다. 이것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성격 패턴이 되어버린 적응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그녀가 당신을 만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가벼운 관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기제들이 진지한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에는 자각, 책임감, 그리고 의도적인 환골탈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패턴에 갇힌 여성들은 그 3가지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데이트 중인데 이런 패턴들이 보인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해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혼돈을 고칠 만큼 충분한 안정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주지 않으려는 헌신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 패턴들은 그녀가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변화시켜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7가지 패턴을 모두 보이는 대부분의 여성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택자입니다. 당신은 상상 속의 잠재력이 아니라 관찰된 패턴을 근거로 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여러 가지 패턴, 특히 패턴 4, 혼돈의 사이클을 본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관계의 파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고 싶어서 패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호환성 없는, 정서적 건강 없는, 안정적인 애착 없는 사랑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고통을 만듭니다. 마커스는 3년과 4만 달러를 쓰고 나서야 이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배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여성의 과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누군가의 과거가 당신이 원하는 헌신과 양립할 수 없는 패턴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문란한 과거를 가졌지만 내부적인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 책임감, 정서적 안정을 개발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성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패턴은 그녀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드러내줍니다. 마커스는 이제 37살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6개월째 싱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 경계선, 그리고 선택 과정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만난 지 2달 만에 명백했던 패턴들을 무시하느라 3년을 낭비했습니다. 그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 평화는 그녀의 잠재력보다 가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교훈은 명확합니다. 패턴은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책을 많이 읽었으며 예술과 건축에 대한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번호를 교환했고 일주일 만에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일관된 행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 처음부터 그들을 믿으십시오. 혼돈이 당신을 집어삼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녀가 변할 거라는 희망으로 당신의 미래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저명한 관계, 심리학자들과 행동 전문가들은 임상 환경에서 바로 이러한 패턴들을 기록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치가 높은 여성과 혼돈이 심한 여성을 식별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몇 년을 투자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애착 유형, 선택 기준,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분석 말입니다. 실제 사례 연구와 임상 증거로 정리된 그 완벽한 연구 자료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커스가 겪은 3년의 실수로부터 남성들을 구해주는 지식입니다. 이 내용이 가치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시간, 자원,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진짜 심리학을 전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탕발림도 현실을 외면하는 달콤한 환상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뿐입니다. 이 7가지 패턴 중 경험해 본 것이 있습니까? 어떤 패턴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패턴이 가장 많은 남성을 파괴하는지 봅시다.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이 당신의 가본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